오늘 그래서요, 첫 번째로 모닝체크를 가져온 게 공매도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3월 31일 날 전면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만으로 3주가 지난 상황이죠. 이제 4주짜째 들어가는 건데 3주 만에 일단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첫 주차에 비해서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 3주차 때는 대략 공매도 거래 대금이 60% 정도가 줄었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주에는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파랑 색깔인데 하루 평균 이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꾸준히 나타났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조 2천억 가까이 거래되는 게 지금 2조 원대로 줄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공매도 그 거래 대금이 이제 단순히 전체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좀 공매도 거래 비중이 자꾸 좀 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째 주 때 공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이런 쪽의 종목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차 공매도 전체 거래 비중이 줄고 그러면서 주가도 뭐 반등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락폭이 대폭 줄고 소폭 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외국인 공매도의 특히 거래 비중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좀 시장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또 전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80%에 달하긴 하는데 첫째 주에 90%가 넘었다는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도 조금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이 이슈가 시장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자꾸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을 이제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외국인 수급 문제인데 외국인이 공매도 자체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보다는 떨어질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덜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좀 여건이 나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점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큰 자기 나라 시장, 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 시장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자금 이동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퍼가 8.1배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이 근 20배, 일본도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뭐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섣불리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가고 있고 어쨌든 대선 날짜도 좀 잡혔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에 가면서 조금씩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것 같다. 아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전략가들 분 중에서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대부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사항 가보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뜨겁게 특히 반도체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파견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금액도 그러니까 TC본도 금액도 대폭 올리고 등등등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한화 비전이죠.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SK하이닉스에 TC본들을 납품을 했는데 그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미 반도체와 이 소송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기술 탈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 거에 이제 TC본들을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뭐 납품업계를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420억 원어치를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을 이제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되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SK하이닉스 임원들이 한미반도체를 찾아갔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 뭐 딱히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냉대를 받았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딱히 그렇게 환대를 받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일단은 한미반도체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이어서 지난주 한미반도체가 7% 넘게 마지막 날 올랐었죠. 반면 하나비전은 그냥 뭐 보합권 수준이긴 합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오늘 이제 하나비전, 한화세미텍의 이제 모 회사입니다. 이 하나비전의 얘기를 가져온 게
맥커리에서 하나비전의 목표 주가를 48%나 거의 50%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HBM 관련된 이 TC본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TC본드를 만드는 게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원래 본업은 시스티비입니다. 근데 시스티비가 미중 관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미국에 들어가는 시스티 대부분이 이제 이 중국산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비전 쪽에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까지 좀 합쳐지니까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하나비전에 생겼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대폭 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리스크라는 게 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미반도체와의 특허 수송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좀 이 법정 분쟁이라는 건 사실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안 좋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경제적으로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든 뭔가 모멘텀적으로든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비전 주가는 64,000원까지 3월 달에 올랐다가 지금 56,000원까지 좀 조금 내려왔는데요. 한번 반등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CJ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리브영, 이게 지금 CJ의 이제 자회사로 돼 있죠. 원래는 CJ가 올리브영을 분산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의 지분을 이제 오너 일가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CJ 측에서는 분사시키지 않겠다. 이게 또 물적 분할 얘기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을 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이 회사 자체의 이제 본질적 가치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매출이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4,200억대, 전년 대비해서 11%가 줄었는데요. 매출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제 금액도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빨간색 표에 있는 것처럼 이 다이소 때문에 그런데요. 다이소는 점포수도 늘고 있고 매출도 계속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올리브영은 매출도 그렇지만 점포수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뭐 대표적인 이유가 요즘에는 다이소에 가서 화장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 사?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이면, 이를테면 뭐 3,000원, 5,000원이면 다이소에서 화장품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잘파 세대가 다이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가 다이소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모멘텀이 그 약을 또 좀 굉장히 싸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와 좀 제약업계가 아니라 이 약사협회와 좀 분쟁도 있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다이소는 뭐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의 이 판매 영역이 계속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같은 불황기에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이렇게 다이소와 같은 이런 아주 싼 그런 매장들, 이런 물건을 파는 매장들이 잘 되죠. 다이소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그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과 맞물려서 성장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올리브영은 CJ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이소는 뭐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만, 올리브영의 주가를 한번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CJ 주가죠. 네, 오늘 모닝체크에서 마치겠습니다.